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짜 선거죠, 사실은. 계속 이제 바이든 승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지수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모습이라서 이제 체감상으로는 더 추운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전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건가, 이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제 이번 주 전망 뭐 이런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좀 이제 시장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때에 왔다라는 그러한 뭐 자료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러한 숨고르기의 형태들이 좀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이제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RSI가 70을 넘어가는 종목이 20%가 좀 넘어가요. 이게 RSI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 종목들이 상대 강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게 보통 70 이상이 되면은 좀 이제 과매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 종목이 한 20%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시장이 조금은 이제 이런 과열에 대한 우려들을 경계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초반에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뉴욕시에 대한 어떤 그런 봉쇄,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뭐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굉장히 그 재확산이라는 강력한 이런 좀 불확실성 하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그러니까 시장 레벨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 레벨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작은 빌미가 나오면은 시장이 의외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그 조정의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깊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방향성,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은 저는 뭐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상 여러분들께서 뭐 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상승장이든지 간에 조정이 없는 상승장은 없어요. 사실 지금 그리고 조정이 좀 나타나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조정이 없이 너무 단시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월 이후에만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별로 조정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한 번은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향후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쉬어가는 국면을 통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재편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또 이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난다면은 그런 쪽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사실 상승세를 보일 때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사실 올라갔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부담의 영역으로 와 있다. 이제 숨을 고르고 다음 재차 상승을 위해서 방향을 좀 설정하고 있는 구간, 이제 이격 늘어났었던 것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 쪽의 이벤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립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요. 뭐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기대했었던 것보다 지금 그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FOMC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그리고 연준이 뭔가 새롭게 뭘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좀 관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라든가 신용 위기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됐어요. 돈 많이 풀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용위라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제 실물 경제의 반등이 필요한데 결국 이거는 연준이 뭐 추가 정책을 쓴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어떤 키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국 연준도 계속해서 정치권에다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빨리 좀 그 부양책, 추가 부양책 내놔라. 근데 이제 일단 뭐 저는 미 의회 움직임이 조금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아직까지 뭐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런 그 부양안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급한 거 먼저 하고 쟁점사항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12월 FMC는 추가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립서비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언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정부의 어떤 추가 부양책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연준이 좀 여기에 맞추는 그런 스탠스가 향후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내 한번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880명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 이제 거리두기의 3단계 상향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긴장 상태이긴 한데요.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3단계 상향 가능성은 나왔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3단계를 쉽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인 셧다운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진단 관련주라든가 백신, 뭐 치료제,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다 올랐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예.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백신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긴급 승인하고 접종에 들어갔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진행이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나타난 뭐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은 이런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치료제도 뭐 이제 승인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종목 내에서의 어떤 업종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것은 효과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해요. 빨리 나와야 되고 효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점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높은 효능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주목해야 될 쪽은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에서 생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 쪽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CMO 쪽에 저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조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바이넥스라든가 뭐 이제 SK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주문 받아서 위탁 생산 업체들 한번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시젠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배당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또 시젠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올해 주주환원 증대라든가 배당 증액에 대한 계획을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이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고요. 주주 가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투자 트렌드로 급등하고 있는 ESG 관련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당의 증가를 이끄는 요인인데 수급적으로도 지금 배당주가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비워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뭐 지속적으로 환매를 하면서 1년간 배당주 펀드 설정액이 13조에서 10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란 얘기고요. 결국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자들께서도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기가 힘드시다거나 또는 이제 지수 레벨이 너무 높다. 이제 못 사겠다. 이러신 분들은 어떤 투자 대안으로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제 금융주라든가 또 이제 지주회사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런 배당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보초병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비중을 가지고 이제 보초병들 이렇게 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 배당주가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발마켓도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